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내용 복습한 다음에 오늘 이어서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시작한 게 2차 부등식 얘기를 했었는데요. 2차 부등식. 복습이니까 잘 체크해 보세요. 2차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식이 x에 대한 2차 식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부등호를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얘가 0보다 크다 또는 0보다 작다 또는 0 이상이다 또는 0 이하다 이렇게 부등호를 이용해서 나타냈으면 이것을 우리가 2차 부등식이라고 해요. 2차 항이 살아있어야 되니까 a가 0이 아니어야 한다. 여기까지. 근데 문제에 따라서 만약에 그냥 부등식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면 2차 형태로는 주어져 있지만 2차의 개수인 a가 0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풀이하는 방법은 함수 그래프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좌변에 있는 함수, 하나의 함수, 이거를 y는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0도 하나의 함수 y는 0 이렇게. 그런데 y는 0이라는 함수는요. x축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가 방정식 풀 때도 함수가 x축과 만난다라고 해석을 했었는데 여기서도 비슷하게 부등호는 위치로 해석을 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제로 들어둔 이 부등식은 좌변에 있는 2차 함수가 우변에 있는 x축보다 위에 있도록 하는 x의 범위 또는 x의 값을 찾으세요라는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위치로, 함수의 위치로 해석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 위치가 지난 시간에 세 가지로 쪼개졌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판별식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판별식이 0일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눴었단 말이야. 근데 뜬금없이 부등식을 풀고 있는데 판별식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판별식이라는 게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서 좌변에 있는 식이 0과 같아질 때를 먼저 생각을 해본 거예요. 0과 같아진다는 얘기는 x축과 만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 만나는 곳이 1번처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니까 x축과 서로 다른 두 군데서 만난다라는 의미로 판별식을 가져왔던 겁니다. 두 번째,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거는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로 이때는 x축과 접한다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그죠? 세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거는 허근을 갖는다. 즉, xy 좌표 평면상에서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즉, 교점이 없다. 이렇게 되겠어요. x축 교점 없어요. 이렇게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는 0을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구해봤는데 0보다 커요.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 a가 0보다 크면 우리 2차 함수 그릴 때 최고차항의 개수는 부호가 모양을 결정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로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로 이렇게 그릴 건데 x축을 여기다가 가져다 그릴 거거든요. 그런데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x축은 서로 다른 두 군데서 이렇게 만나도록 그려줘야 된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그려놓고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지, 즉 첫 번째 그림에서는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이쪽이든지 이쪽이 되겠고요. 아래쪽 함수는 위에 있으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그죠? 위에 있던지 또는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던지에 따라서 x의 범위를 찾아주면 되겠다. 비슷한 내용으로 이번에는 2차 부등식에서 등호로 는 0을 만족하는 판별식,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다. 즉 x축과 접한다라고 하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로,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면 위로 볼로 마찬가지인데 이때 x축은 접하도록 그린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군데서 즉 꼭지점에서 x축과 접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부등식을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아니면 뭐 같은지 이런 것들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세 번째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거는 A의 부호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건데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거는 X축과 교점이 없다라는 상황이니까 첫 번째 그래프에서는 붕 떠 있는 상태로 돼야 되니까 X축이 아래쪽에 그려져야 되고 위로 볼록할 때는 역시나 교점이 없어야 되니까 붕 떠 있는 상태로 위쪽에 그려놓으면 되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부등식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를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오케이. 자, 복습은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교재로 다시 돌아가 보자. 270페이지로 가볼게요. 해서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에 집중하면 그래프를 그려서 부등호가 나타내는 범위를 x를 찾아준다 였습니다. 그래프 그리는 게 제일 중점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자, 다섯 번째 유형 볼게요. 2차 부등식이 있는데 이번에는 항상 성립할 때를 찾아보세요. 항상 성립한다. 무슨 뜻이냐? 아래쪽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룰 식들은 우리 좌변에 있는 식을 쭉 보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고 여기서 2차 부등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최고차익에서 a는 0이 아니다를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0보다 크다, 0보다 이상이다, 0보다 작다, 0 이하다를 만족하는데 이게 모든 x 값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해야 된대. 일부분이 아니라. 그렇게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아래쪽에 해설을 막 읽어서 해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이게 잘 와닿지가 않으니까 항상 그래프로 해석을 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프 연습 한번 해볼게. 첫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성립해야 되는데 어떤 2차 부등식이냐면 2차 함수가 x축보다 이거 적어놓으면 좋겠죠? 위에 있어야 되는데 모든 x에 대해서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지를 이제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2차 함수 모양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하거나 이렇게 두 개밖에 없죠. 여기다가 x축을 가져다 그릴 건데 모든 x에 대해서 왼쪽에 있는 2차 함수가 x축, y는 0, 우변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는데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면 두 번째 거부터 x축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x축을 그려놓으면 파란색 2차 함수가 x축보다 모두 위에 있는 거 맞나요? 위에 있는 게 하나도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요? 지금 두 번째 그래프 보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빨간색 위치에 x축을 그려놓으면 파란색 2차 함수가 빨간색보다 위에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 전부 x축 아래쪽에 있잖아. 그럼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케이, 이건 안 되겠군. 지울게요. 그럼 더 내려야 위로 올라가는 게 생기겠지? 그러면 x축을 한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지? 그런데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다 올라가니? 아니죠. 일부분이지.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x에 대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돼요.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이거 만족해야 되니까 얘도 안 되겠네. 더 내려서 그려볼까? 더 내려서 그리면 어때요? 여전히 x축 아래쪽으로 존재하는 구간이 있죠. 그 말은 위로 볼록해서는 x축을 어떻게 그려놓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생기는구나. 즉 모든 x에 대해서 위로 그릴 수는 없구나. 그러면 이 그래프는 안 된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 버릴 거야. 이건 안 되겠네.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그렸다라고 해볼게요. x축을 어떻게 그려놓으면 2차 함수가 그리려는 x축보다 모두 위에 있게 되니 어떻게 그려놓으면 돼요? 아래쪽에다가 붕 띄워서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죠. 이렇게 되면 모든 x에 대해서 이 x든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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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위쪽으로 그려지는 값들이 되겠어요. 이렇게 그려져야 모든 x에 대해서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다. 즉 여기 주어진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가 되겠죠. 이 조건을 이제 추출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야 돼요? 아래로 볼록하게 생겨야 되지. 아래로 볼록하다, 위로 볼록하다 누가 결정한다고? 부호. 누구의 부호?
제곱의 개수의 부호가 결정한다. 지금은 A라고 되어 있는 녀석이죠. 그죠? 그래서 A가 아래로 볼록하려면 양수여야 하는구나. 이 조건이 필요해요. 그리고 X축과 만나요? 안 만나요? 접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죠.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다. X축과 교점이 없다. 아까 복습했을 때 뭐였습니까? 는 0이라고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교점이 있다 없다? 없다.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뭐다? 0보다 작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괜찮나요? 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내가 필요한 조건들을 추출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좌변 이차함수 똑같습니다. 이차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다라는 의미 되겠어요. 위에 있거나 같다. x축과 같아져도 된대. 즉 x축 위에 있어도 된대. 여기서 말하는 거 위라는 거는 on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볼게. 이때는 두 가지죠. 역시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한 경우를 만들 텐데 모든 x에 대해서 위에 있도록 한다는 거는 두 번째 거는 안 되겠죠. 그죠? 두 번째 거 지웠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위에 있게 만들려면 아까 x축이 1번에 썼던 것처럼 이렇게 있으면 돼요. 또는 여기서 같아져도 된다라고 했죠. 같아진다는 건 무슨 뜻이야? x축에 만난다라는 얘기잖아. 그런데 만난다라고 해서 x축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두 군데서 만나긴 해요. 맞죠? 괜찮니? 그런데 모두 2차 함수 파란색 그래프가 지금 두 번째 그려놓은 이 빨간색 그래프보다 모두 위에 있니? 그렇진 않잖아요. 안 되네. 그럼 어떻게 그릴 수밖에 없어? 같아지긴 같아지는데 모두 같거나 위에 있도록만 그려야 돼. 그러니까 접하도록까지는 가능하겠죠. 그래야 위에 있는 녀석 이만큼 다 가능하겠지. 그래서 두 번째는요. 등호가 존재함에 따라서 이번에는 x축이 이차함수랑 접해질 때까지는 허용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려면 역시나 아래로 볼록해야 되니까 제곱의 개수 a가 0보다 커야 돼.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허용되는 거죠. 교점이 없거나 접하거나까지. 따라서 접할 때가 판별식이 0이었으니까 판별식이 0 이하면 되겠구나. 이해되나요? 네. 세 번째 가볼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좌변 2차 함수로 생각하고 우변을 x축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번에는 아래에 있도록 하래요. 그런데 모든 x에 대해서 아래에 있어야 된대. 그 말은 모든 2차 함수가 x축 밑으로 내려가도록 그려져야 된대요. 그럼 또 생각을 해보는 거지. 두 가지 그려볼게요. a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인데 x축을 여기다가 그려놓을 텐데 파란색 그래프가 x축보다 다 밑으로 내려가도록 그려줄 수 있겠니? 묻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더라도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밑으로 내려가진 못하죠. 모두 내려가진 못하잖아. 일부분이 내려가긴 하겠지만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는 안 되겠다. 지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래프가 되겠죠. 다시 한번. 그래서 두 번째 그래프 위로 볼록한 상태에서 x축을 어떻게 그려놔야 x축 아래쪽으로 다 그려지는 거야? 이 위쪽에다가 이렇게 그려놔야 x축 아래쪽으로 파란색 그래프가 다 그려지면서 모든 x에 대해서 음수를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만족하도록 하는 조건들은 이번에는 2차 함수가 위로 볼록하니까 최고차의 개수는 음수가 되어야겠고요. x축과 교점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어요. 270페이지 하고 있어. 그래서 자, 핵심은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한다입니다. 네 번째 볼게요. 역시 2차 함수 좌변, 우변 x축. 이번에는 등호가 있으니까 같아지는 건 허용한다라는 얘기가 되겠다. 그지? 따라서 2차 함수가 아래로 그려지거나 같아지는 것까지는 허용하겠어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제 힌트를 얻었지만
위로 볼록해야 하고 X축은 아예 붕 떠서 모두 아래쪽으로 그려지거나 등호 때문에 같은 것까지는 허용하니까 접하는 것까지는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되겠어요. X축이 2개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위로 볼록해야 되니까 최고 차이 계수는 음수여야 한다. 두 번째, 붕 떠서 교점이 없거나 접하는 것까지는 허용한다. 교점이 없으려면 0보다 작아야 되고 접할 때는 는 0이니까 이번에는 등호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겠어요. 두 가지죠.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의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2차 부등식에서 좌변 2차 식이 는 0을 만족하는, 즉 X축과 몇 군데서 만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는 0을 만족하는 식의 판별식을 확인해서 두 군데서 만나야 되는지, 접해야 되는지, 만나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을 결정해서 그래프를 그린다. 아래쪽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선생님 요거 다시 한번 봐봐, 알았지? 앞부분. 자, 그래서 거기 마플 해설은 선생님이 지금 설명했던 부분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래쪽에 포커스에서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2차 부등식이라는 조건이 없는 그냥 부등식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는 2차 부등식인데 그냥 부등식이라고 얘기하면 꼭 2차일 필요는 없다라는 걸 생각하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제곱의 개수가 지금처럼 A 들어있잖아, 그지? A가 곱해져 있는데 얘가 2차 부등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부등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등식은 부등호만 사용하면 부등식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A가 0이 될 수 있구나. 마찬가지로 1차라는 얘기도 없기 때문에 B도 0이 될 수 있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좀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겠다 합니다. 뒤에 유형 문제가 나오니까 그때 한번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넘어가자. 그래서 여기 보기들을 쌤이랑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그러면 좌변 함수, 우변 함수 이렇게 해석하자라고 했죠. 그럼 좌변은 이 녀석인데 y는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4라고 하면 당장 알 수 있는 건 제곱의 개수가 양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그려져야 돼. 그렇죠? 그런데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뭘 만족해야 되냐면 0보다 크다가 만족이 돼야 되거든. 이 의미는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x축을 어떻게 그려놔야 모두 0보다 크게 되겠니?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 아래쪽에 그려놔야 모두 위쪽으로 그려지는 게 되겠죠. 여기서 접하는 거 가능하니? 접하게 되면 여기서 만나게 되잖아. 이러면 같다가 성립이 되는 건데 여기는 등호가 지금 없잖아요. 공식에서.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예요. 빼야겠죠. 이런 식이 돼야 돼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제곱의 개수가 양수인 건 이미 알았고요.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모두 x축 위에 있으려면 이렇게 x축과 만나지 말아야 돼. 즉 식을 세우면 x제곱 빼기 mx 플러스 4가 x축과 만난다라고 찾을 때는 0으로 두는 거였죠. 그죠? 이 2차 방정식의 교점 찾는 건데 2차 방정식에 해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지. 해가 있으면 교점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2차 방정식에 해가 없다. 즉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자, 그러면 16은 4의 제곱이니까 m제곱 빼기 4의 제곱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합차 0보다 작다. 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2차 부등식 풀이하는 내용인데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데요. m제곱 1이니까 양수인데 숫자보다 작다. 그럼 얘를 시옷으로 해석해서 사익값으로 풀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는 0을 만족하는 m값이 마이너스 4 플러스 4니까 얘는 해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놓고 해석을 하자. 그 다음에 보기 8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또 이런 이제 유형의 문제인데 이번에 이제 좀 주의 깊게 보는 게 2차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차 부등식이 되어야 하니까 절대 a는 0이 돼서는 안 돼라는 겁니다. 문제에서 2차 부등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인데 a가 0이 아닌 경우만 있으니까 그러면 두 가지겠죠. a가 0보다 클 수도 있고 a가 0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x에 대해서 2차 함수, 좌변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한대요. 그럼 조금 전에 어떻게 그려져야 2차 함수가 x축보다 모두 위에 있게 되냐면 아래로 볼록해야 하고 x축이 둥 떠 있도록 아래쪽에 그려져야 모든 x에 대해서 다 위쪽으로 그려지는, 즉 모두 위에 그려지는 부등호를 만족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아래로 볼록해지려면 최고차의 개수 a가 0보다 커야 돼. 그럼 아까 두 가지 케이스 중에 첫 번째 케이스만 가능하겠네요. 두 번째, x축과 만나지 않아야 하니까 는 0을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을 세웠을 때 그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허근을 가짐으로써 x축과 교점이 없어져.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판별식은 항상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 두 개인지, 그 말은 서로 다른 두 개. 그럼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실근, 하나인지, 하나는 중근, 접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아니면 허근, 만나지 않는다. 지금은 만나지 않으니까 2차 방정식에 해가 없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접근했습니다. 그럼 판별식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a는 0보다 크다라고 했고요. 판별식은요. 절반의 제곱 빼기 ac가 0보다 작아야 돼. 따라서 a는 1보다 커야 돼.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인 a가 0보다 커야 하고 두 번째 판별식을 통해서 얻어낸 조건인 a가 1보다 커야 되니까 0보다 크면서 1보다 크려면 우리 이거 수직선 한번 그려보자라고 했죠. 0보다 크면서 1보다도 커야 돼. 그럼 모두 만족하는 이 부분이니까 최종 a의 범위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자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아래쪽에 포커스에서 좀 독특한 경우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보기 9번 안 했네요. 보기 9번 하고 아래쪽에 포커스 할게요. 보기 9번. 역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부등식. 자, 이번에는 주의할 게 그냥 부등식이래요. 2차, 1차 모르겠어. 그냥 부등식이래. 그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2차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즉 이제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최고차의 개수 a가 0일 수도 있겠구나가 첫 번째 드는 생각. 그렇지 않다면 두 번째 이렇게 접근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a가 0이라고 해봅시다.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0 곱하기 x제곱 더하기 3a니까 또 0 곱하기 x 더하기 9가 0보다 큰데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합니까?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0 곱하기 x나 0 곱하기 x제곱은 다 0이니까 남는 게 9가 0보다 크다라는 결론이야. 이거 맞잖아. 그쵸? 맞으니까 x의 위의 식 보면 x제곱 x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값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결과는 9는 0보다 크다라는 3인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든 x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기도 해. 모든 x에 대해서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하는 걸 찾으라 그랬으니까. 따라서 첫 번째 a가 0일 때는 가능하다라는 거야. 이거 써 먹어야겠죠. Yes. 이거 써야겠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최고차의 개수가 0이 아닌 실제로 2차 부등식을 풀어보도록 하자.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아까처럼 또 하는 거죠. 좌변 2차 함수가 우변 y는 0인 x축보다 모두 위에 있도록, 위에 그려지도록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해봐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x축보다 모두 위에 그려지려면 조금씩 연습해야겠죠. 아래로 볼록하면서 x축이 붕 떠 있도록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하려면 a는 최고차의 개수는 0보다 커야 되겠고 2차 함수 x제곱의 개수가 a였으니까 그 다음에 x축과는 교점이 없으니까 는 0으로 뒀던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한다가 되겠죠. 그럼 이제 판별식만 해석을 해봅시다. 판별식은요. 좌변에 있는 식에서 b의 제곱이니까 1차의 제곱 3a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마이너스 4 최고차의 개수 a 상수항 9 이렇게 되겠네요. 정리하자면 9a 제곱 빼기 36a가 되겠고요. 인수분해도 가능하네요. 9a로 묶었을 때 a 빼기 4 이게 판별식인데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한다. 자, 그러면 조금 복잡하긴 하겠지만 얘는 a에 대한 또 다른 2차 부등식이죠. a는 0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2차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를 가만히 봤더니 좌변에 9a 제곱이라서 9 양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녀석이 되겠고 이번에는 좌변의 2차 함수가 는 0, 즉 a축과 만나는 곳을 찾아봤더니 0이거나 4다가 되겠죠. 여기가 0, 여기가 4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2차 함수가 a축보다 아래쪽에 있도록 하는 아래쪽이라고 해석한 건 요 녀석 때문이에요. 아래쪽에 있도록 하는 범위는 0에서부터 4 사이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때는 a가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얘는 바로 위에 있던 a는 0보다 크면서 판별식에 의해서 나온 결과가 a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으니까 둘 다 만족하는 건 이 녀석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 a가 0이 아닐 때는 a의 범위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아야 해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에 a는 0이다 이거 가져다 쓸 수 있겠고 두 번째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도 가져다 쓸 수 있으니까 이거 다 합치면 나중에 나왔던 해에서 a의 등호가 0의 등호가 없었는데 첫 번째 케이스에서 a는 0이 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등호까지만 포함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0 이상의 4 미만 이렇게 a의 범위를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아래쪽에 포커스 한번 보고 갈게요. 독특한 상황인데 2차 부등식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부등식을 풀면 범위로 나오거나 또는 무수히 많거나 또는 해가 없거나 이렇게 되는데 해가 달랑 하나 나오는 마치 우리가 방정식 풀었을 때 x는 얼마 값이 딱 정해지는 이런 상황이 있대요. 이것도 한번 해석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봅시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 이상을 만족하는데 마침 a가 음수래. a가 음수면 어떻게 그려져요? 2차 함수가 위로 볼록하게 그려지겠죠. 이건 연습하세요. 오른쪽에 그림이 있긴 하지만 위로 볼록한데 만약에 판별식이 0이래. 판별식이 0이면 x축과 정확히 한 군데서 만난다. 즉 접한다라는 얘기가 되죠. 이런 상황이 됐어. 그런데 이렇게 그려놓고 무슨 부등호를 처리해야 되냐면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은 걸 찾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위에 그려지는 건 없잖아요. 그러면 0보다 크다라는 걸 만족하는 건 없다고. 그런데 같은 거는 달랑 하나 있습니다. 누구? 여기에서. 여기 값이 예를 들어서 x는 알파다라고 하면 x는 알파에서 등호가 딱 성립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해를 찾아라라고 하면 x는 알파요라는 값 하나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프 그려놓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그라미 2번도 해석해 볼게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이번에 0 이하를 만족하는 x를 찾으라라는 얘기인데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래요. 아래로 볼록하다가 되겠죠. 그런데 판별식이 0이래. x축과 접한다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도 꼭지점수 딱 한 점에서 접하게 되는 건데 무엇을 해석해야 되냐면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은 것. 그럼 아까 해석한 거랑 비슷하죠. 이차 함수가 x축 아래에 그려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0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x는 없어. 다만 등호는 0을 만족하는 게 정확히 여기가 이제 x는 베타라고 하면 우리가 x는 베타라고 할게요. x 값이 베타가 됐을 때 등호가 성립하더라. 그래서 여기에는 x는 베타 이렇게 값 하나로 고정된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할 수가 있겠구나. 괄호 2번으로 가볼게요. 나중에는 식을 보고 이제 해를 찾는 순서가 아니라 거꾸로 해가 뭐 범위로 주어진다 또는 해가 하나다 또는 지금 다룰 해가 없다라고 주어졌을 때 조건들을 거꾸로 추출을 해보는 그런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해가 없는 경우를 또 볼게요. 첫 번째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a가 0보다 작다라는 거는 아래로 볼록하다는 얘기죠. 아래로 볼록해요. 한번 그려보세요. 그런 다음에 판별식이 0 이하다라는 얘기는 x축이 판별식이 0일 때는 접한다. 또는 0보다 작다라는 건 x축이 이차함수랑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해석하냐면 첫 번째였어요. 이차함수가 0보다 크다. 즉 x축보다 이거 0보다 작은 걸 왜 아래로 그렸죠? 0보다 작으니까 위로 그려야겠죠? 다시 그릴게요. 다시 그려서 위로 그리면서 판별식이 0 이하니까 접하거나 교점이 없도록 이렇게 그려져야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때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대요. 이렇게 그리면 당연히 아래쪽에 있어서 안 되겠고 접하게 그린다 하더라도 같은 건 있지만 위로 가는 건 없죠. 그러니까 위로 그려지는 그것을 만족하는 x는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해가 없다라고 결론이 나와요. 두 번째도 볼게요. 좌변에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 이차함수로 봤을 때 마찬가지로 a가 0보다 작대요. 그러면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되겠고 판별식이 0보다 작대. 그러면 x축과 만나지 않는 이차함수가 되겠네요. 이런 상황에서 부등호 2차 함수가 x축보다 크거나 같다, 위에 있거나 같니? 라고 했는데 위에 있는 건 당연히 없고 같아지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등호를 만족하는 x는 없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위치로 해석을 해봅시다. 습니다. 나머지 두 개도 마찬가지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 봅시다. 호선아, 넘어가자. (272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지금까지는 2차 부등식을 보고 그래프를 그려서 x의 범위를 찾는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거꾸로 해가 주어졌을 때 2차 부등식을 세워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거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가 주어졌을 때 봅시다. 첫 번째, 해가 이런 모양을 띠는데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는 얘를 뭐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순수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이값이네. 사이값으로 튀어나왔네. 이거를 알아줘야 돼요. 그러면 2차 부등식에서 사이값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어떨 때였어요? 좌변 2차 함수, 우변 x축는 0이라고 했을 때 시옷을 연상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숫자보다 작다로 나와야겠군.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알겠죠? 괜찮니? 그러면 봐봐. 최고차항의 개수가 지금 1이라고 있는데 이거 무시하고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라고 하면 아래로 볼록해야 되잖아요. 그죠?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면 위로 볼록해야 되잖아요. 이때 x축과 만나는 곳이 기준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사이값으로 풀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사이값으로 풀리려면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할 텐데 알파, 베타를 먼저 찾아야 되죠. 뭔가 기준이 필요하니까.
근데 알파 베타가 누구니?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들이죠. 그치?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풀었지만 기준이 되는 x값을 먼저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어떻게? x축과 만나는 거는 는 0, 즉 는 0으로 뒀을 때 2차 방정식을 먼저 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풀어서 x축과 만나는 점을 먼저 찾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사이값으로 풀려야 되니까 첫 번째 그래프에서 알파, 베타 사이값으로 풀리려면 어느 영역이어야 하냐면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쪽에 그려지는 이런 영역이 돼야겠죠. 또 위로 볼록했을 때 사이값으로 나오려면 이번에는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되어야겠어요. 그래서 그래프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여기는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제곱의 개수가 1이래요. 1은 양수잖아요. 그치? 양수니까 오른쪽에 그려놨던 위에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하고 사이값으로 나와야 되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알파에서 베타 사이값으로 나온다라는 거는 항상 2차식이 여기서 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2차식의 개수, 여기 개수가 양수일 때를 가정을 하고 숫자보다 작다라고 세워주면 된다고요. 그래야 사이값으로 튀어나오겠다. 정리하자면 해가 알파, 베타 사이라고 하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곳이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사이값으로 튀어나와야 하니까 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었을 때 얘는 숫자보다 작아야 해요. 그래서 알파, 베타에서 만나니까 우리는 인수분해된 형태의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는 0을 만족하는 게 알파, 베타니까 이렇게 인수분해된 형태로 적어주고 숫자보다, 즉 여기는 x축이니까 0보다 작아요. 사이값이니까 시옷을 연산해서 작아요라고 거꾸로 세워줄 수 있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개하면 아래쪽 식이 부등식이 되겠죠. 두 번째 가볼게요. 이번에는 해가 알파보다 작고 또는 베타보다 크다 이겁니다. 그럼 얘를 해석하기로 가장자리구나. 가장자리니까 부등호 방향이 숫자보다 크다로 해석이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으로 바로 접근하면 좋겠어요. 숫자보다 크다. 해서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인수분해된 형태가 2차식이 0보다 숫자보다 크다라고 적어주면 부등식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부등식 세우는 것도 뒤에 나오니까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아래쪽에 보기 한번 풀어봅시다. 보기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해가 주어져 있습니다. 1번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은데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을 구하여라. 자, 다짜고짜 식을 찾기가 좀 어려우면 2차항의 개수가 1, 양수라고 했으니까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를 그려놔요.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4 사이값이 해니까 x축과 두 군데서 만나야 하네. 어디 마이너스 1이랑 4. 그래서 x축을 두 군데서 만나도록 그려요. 그러면 요 녀석이 마이너스 1, 요 녀석이 4다라는 의미인데 그렇죠? 그래서 사이값으로 나와야 하니까 x축보다 아래쪽인 구간이구나. 따라서 는 0을 만족하는 그리고 2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 자, 이거는 x축과 만나는 점 또는 여기 해에서 양쪽 끝에 있는 그 값들이 되겠죠. 그 값들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된 형태의 식을 세웠어요. 얘는 2차식인데 위에 그래프에서 보듯이 2차 함수,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x축, y는 0이라는 녀석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돼. 즉 부등호로 따지면 작아야 해. 이렇게 주어지면 되겠죠. 이게 좀 익숙해지면 이제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0보다 작다라는 기호를 써야 사이값으로 풀리겠구나. 바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차 부등식은 이렇게 세워주면 되겠어요. 정리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이번에 한 번만에 가볼게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3 이상이다. 오, 이 녀석은 가장자리로 풀렸네요. 바깥쪽으로 풀리려면 제곱의 개수가 양수일 때 숫자보다 크다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이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와 3 경계의 기준이 인수분해의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는 0을 만족하는 게 마이너스 3이었고, 가장자리로 풀러야 되니까 크다 0 이렇게 세워주면 됩니다. 다음 3번 볼게요. 해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 초가 3분의 1 미만, 사이값이네. 사이값이면 0보다 작다라고 써줘야겠고요. 기준은 x제곱의 개수가 1이다라고 먼저 접근을 해볼게요.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1과 x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야 는 0을 만족하는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얘가 사이로 나와야 되니까 0보다 작다, 시옷을 연상해서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얘는 우리가 x제곱의 개수가 1이다라는 걸 가정해서 쓴 거니까 제곱의 개수가 6이 되려면 양쪽이 6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6을 곱하면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어요.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전개해주면 되겠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포커스도 한번 보고 갈게요. 그리고 나중에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해석하는 부분이 2학년 과목에 이제 주로 나오는데, 부등식에서 이 부등호를 단순하게 식의 계산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위치 관계로 해석을 하자. 이거에 좀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처럼 F는 아래로 블록하고 G는 위로 블록하고 그 다음에 X는 알파, X는 베타에서 만나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첫 번째 해석, F가 G보다 크다. 여기를 해석하기를 F가 G보다 위에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고, 두 번째 2번은요. fx가 gx보다 작다라는 거는 fx가 gx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그럼 1번은 f가 g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f는 이렇게 생겼고 g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위에 있는 부분은 요 녀석들이 되겠지요. f가 위에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같다라는 건 조건이 없으니까 여기는 빵꾸. 이게 1번에 대한 해가 되겠어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x가 알파보다 작거나 x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해를 찾으면 되겠네요. 2번에는 f가 g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된대요. 그럼 다시 한번 f는 이렇게 생겼고 g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래프상 아래쪽에 있으려면 이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등호는 없으니까 역시나 빵꾸내서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가 나오도록 하는 거는 알파와 베타 사이가 되겠다. 그래서 해는 x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위치 관계로 해석하는 게 부등식을 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죠. 그래서 지금 마플 개념 익힘이 총 9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9문제를 쌤이랑 한번 쭉 풀어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남으면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한 2분만 쉬었다 하자. 7시 50분부터 다시 할게요.
수업 이어서 해봅시다. 유형은 9개고요. 여기 시간 내에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같이 가볼게요. 첫 번째 유형, 절대값을 포함한 2차 부등식을 풀어보세요. 자, 절대값 나오면요. 항상 케이스 나누자라고 했죠. 그죠? 케이스를 나누는 기준은 절대값의 알맹이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나눠보자라고 했어요. 첫 번째 거 보겠습니다. 절대값 x 하나 딱 보이네요. 그래서 알맹이가 0이 되는 값이 x는 0이니까 0을 기준으로 쪼개면 되겠습니다. 잠깐 그려놓으면 0을 기준으로 0보다 작은 쪽과 0보다 크거나 같은 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텐데 0보다 작으면 절대값 x가 절대값을 풀어주면서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x가 0보다 작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x제곱은 뭐 그대로고요. 절대값 x인데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서 튀어나오고 마이너스 0보다 작다. 이걸 풀어줘야겠죠. 그러면 주의해야 되는 게 케이스를 나눴을 때 항상 이러한 전제 조건은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주어진 2차식을 인수분해를 했더니 3, 2, 마뿔이 되겠죠. 마뿔. 그래서 인수분해는 x 더하기 2부터 쓰겠습니다. x 빼기 3, 0보다 작다. 자, 이게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면 좌변에 x제곱의 개수는 양수, 숫자보다 작다. 그러면 사이값으로 풀어야 돼. 되겠죠, 그죠? 사이값으로 풀어야 되니까 는 0이 되는 기준이 마이너스 2, 3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0보다 작다는 전제하에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를 또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둘 다 만족하는 걸 사실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수직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조금 더 빨리 해서 한 번에 그냥 처리하면 좋겠고요. 마이너스 2에서 3 사이인데 전제 조건이 0은 이쯤에 있겠다. 0보다 작아야 할을 만족한다. 그러면 이거 모두를 만족하는 녀석은 이만큼이 되겠네요.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의 해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반쪼가리예요. 첫 번째 거. 저거를 풀었나?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x가 0 이상일 때, 즉 절대값 x가 그대로 튀어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식을 다시 적어주면 x제곱의 절대값 x는 그대로 나와서 플러스 x 마이너스 6 0보다 작다. 3, 2 뿔마. 그래서 인수분해는요. x 더하기 3과 x 빼기 2로 되겠고 0보다 작다를 풀어주면 역시나 셈 풀이를 계속 따라와야 돼요. 제곱의 개수가 1이고 0보다 작다. 숫자보다 작으니까 사이값 따라서 마 3 x 2 사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전제? 0 이상이다라는 전제 하에 이런 해가 나왔으니까 마찬가지로 둘 다 만족하는 해를 찾아줘야겠죠. 그러면 0 이상 이거는 해를 바로 찾아볼게요. 그래서 0 이상 2 미만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모두 해가 나오니까 최종적으로 해를 쓸 때는요. 얘랑 합쳐서 써야겠죠. 그럼 수직선에서 합쳐도 되고요.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나온 해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0 직전까지인데 그 0이 빠졌던 0을 오른쪽 두 번째 나왔던 해에서 등호가 채워주죠. 그럼 0에서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해는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는 0이 빠져 있는데 얘가 는 0을 붙여주면서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1번의 해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니? 그런데 거기에 아래쪽에 풀이를 보면 다른 풀이라고 해서 또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사실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서 하나 적어 놓을게요. 교재 가서 적자. 다른 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요 녀석에 대한 얘기예요. 얘를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절대값 x라는 거는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x가 0 이상일 때는 그냥 나오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와요. 이게 절대값의 정의였죠. 그런데 뭘 해볼 거냐면 이것을 제곱해 볼 거래요. 그러면 0 이상일 때는 x를 제곱하면 되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이거를 제곱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뭐야? 위에 건 x제곱, 밑에 거도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니까 x제곱이야. 아, 그러니까 절대값을 제곱한 건 그냥 알맹이 제곱이랑 같구나. 이거를 알아두시고요. 절대값 제곱한 건 알맹이 제곱한 거랑 같구나. 절대값 제곱한 건 알맹이 제곱한 거랑 같구나. 그래서 아마 곱셈공식 단원에서 이거 설명을 했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절대값 A로 가자. A 빼기 B 한 것의 제곱은 절대값 있으면 케이스 나누고 막 해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결론은 알맹이의 제곱이야.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하면 되겠고 다시 풀이로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x제곱이라고 써져 있는데 얘 대신 절대값 x의 제곱을 써도 상관없죠. 그래서 모양을 뒤에 있는 절대값 x에 맞춰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값 x를 x에 대한 식으로 맞춰주려면 케이스를 나눠 써야 되니까 거꾸로 x제곱이라는 모양을 절대값 x라고 해서 뒤에 모양에 맞춰보는 겁니다. 그러면 부등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요. 절대값 x제곱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6이 0보다 작은 걸 풀어주세요.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조금 더 익숙한 모양으로 바꾸기 위해서 절대값 x를 우리가 t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t제곱 더하기 t 빼기 6이 0보다 작다. 이거 먼저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3 곱하기 2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인수분해는 t 플러스 3, t 마이너스 2, 0보다 작다. 오, 그러면 t에 대한 2차 부등식인데 t 제곱의 개수가 1 양수고 숫자 0보다 작다? 쉬워. 사이값으로 풀려야겠구나. 따라서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t는 뭘 바꿔놓은 거냐면 뭘 바꿔놨었냐면 절대값 x였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절대값 x가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절대값이라는 값은 음수는 나올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큰 거는 당연한 얘기야. 즉 여기서는 모든 x가 해가 되는 거겠죠. 예외가 없어. 마이너스 3보다는 다 크니까. 왜? 절대값은 0 이상인데 마이너스 3보다는 당연히 크겠죠. 그런데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풀어주면 이 녀석은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 자, 이거 어떻게 풀기로 했냐면 절대값 x가 는 2를 만족하는 걸 먼저 찾아야라고 했습니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때 숫자보다 작다 사이로 풀자라고 했어요. 따라서 해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바로 풀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두 가지 경우죠. 모든 x인 경우와 그다음에 요만큼만 해당하는 경우인데 부등호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는 얘네 둘은 연립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만족하는 것을 찾아야 돼. 첫 번째는 모든 x가 가능했지만 두 번째는 모든 x가 아니라 여기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면 가능한 거니까 결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이 부등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치환도 해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썼는데 사실상 풀이 간결함이 위에 거랑 비교해 보세요. 위에 거는 좀 자세하게 풀이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쓴 분량 자체가 아래쪽에 훨씬 짧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풀 수 있구나를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절대값이 어디 있는지 봤더니 여기밖에 없어. 그럼 여기는 방향만 설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x-1이니까 얘가 는 0을 만족하는 값은 1입니다. 그럼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을 때 첫 번째 케이스, 그 다음에 1 이상일 때 두 번째 케이스로 하면 1보다 작은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여기서 절대값
x-1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와야 해. 그 다음부터는 2차 부등식을 푸는 게 되겠죠. 좌변 정리하고 뭐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하고. 두 번째 케이스는 절대값 x-1이 양수가 될 거니까 그대로 튀어나와서 마찬가지로 좌변으로 정리한 다음에 x에 대한 2차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겠어요. 이 정도가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2차 공식 풀이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건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자, 넘어가 보자. 두 번째 유형. 이번에는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2차 부등식입니다. 가우스 기호에 대해서 등장하기만 하면 이에 대한 설명은 항상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가우스 기호는 좀 외워두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우스 x라는 거는 의미는 이겁니다. 여기 기호로도 나와 있지만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그러면 먼저 나와 있는 거 볼게요. n 이상, 그 다음에 n 플러스 1 미만. n이 정수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지. 1 이상, 여기서 1을 더하면 그 다음 정수인 2가 되겠죠.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대요. 그래서 그것을 알맹이로 하는 가우스 기호래. 가우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봐봐. 수직선에서 1은 여기 있고 2는 여기 있는데 내가 가지는 알맹이 x가 1이 될 수도 있고 1보다 조금 큰 거 이런 애들이 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2는 될 수는 없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네들, 지금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한 얘네들보다 왼쪽, 이제 넘지 말아야 되니까, 그죠? 같거나 작은 쪽, 왼쪽에서 있는 숫자들 중에 가장 가까운 정수를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 방향에서 정수를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정수는 가장 가까운 게 이 녀석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럴 때는 가우스 x는 1이야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얘기. 그러면 몇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2.5다. 2.5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얼마입니까? 우선아 2는 여기 있고 3은 여기 있는데 2.5는 그 중간에 있죠. 얘를 넘지 않는 부분 중에서 가장 가까운 정수 얼마야? 2, 그렇지. 2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올라오면 여기 이 녀석은 가우스를 하면 n 이렇게 되겠어요. 아무튼 가우스 기호입니다. 그래서 이거 풀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1번 한번 풀어볼게요. 가우스 x의 제곱 빼기 3 가우스 x 더하기 2가 0 이하다. 오, 그러면 모양이 가우스 x 이렇게 똑같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절대값 모양 바꿨던 것처럼 우리도 가우스 x를 t라는 식으로 바꿔놓고 좀 간단하게 접근을 해봅시다. 그럼 주어진 식은 t제곱 빼기 3t 더하기 2가 0 이하. 이것부터 해결하면 되겠죠. 인수분해 2, 1, 마. 그래서 t 빼기 1, t 빼기 2, 0 이하.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t의 범위는 t에 대한 2차 부등식이고 제곱에게서는 1 양수고 숫자보다 작다 사이값으로 풀자. 따라서 1 이상 2 이하 이렇게 사이값으로 풀었어요. 우리는 t가 중간에 만들어낸 애니까 원래대로 돌려줘야겠죠? 그래서 1 이상 누가 가우스 x가 2 이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가우스 x가 1 이상 2 이하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정수가 x를 넘지 않는 가장 가까이 있는 정수가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면 쪼개는 거죠. 첫 번째, 가우스 x가 1인 경우.
그럼 1이 되려면 알맹이 x는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 정수인 2보다는 작아야 여기 사이 있는 값들은 모조리 우리 조금 전에 풀었죠. 모조리 가우스를 씌우면 1이 되겠구나. 두 번째, 가우스 x가 2가 되는 경우를 찾아보자. 그럼 얘는 2부터 시작해서 그 바로 다음에 있는 정수 직전까지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 두 가지 케이스니까 이 두 가지 케이스를 합치면 위쪽에 있던 2에서 빵꾸가 나 있던 걸 아래쪽에서 등호가 이렇게 채워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합치면 1 이상의 3 미만이야. 이렇게 해를 찾아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t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처음부터 이 모양은 가우스 x라는 문자에 대해서 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 개념 익힌 풀이 보면 그냥 가우스 x를 하나의 문자로 보고 쭉 그냥 인수분해 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익숙해지면. 두 번째로 가볼게요. 지워야겠다. 자, 이번에는 1번과 조금 다른 게 가우스 x만 있는 게 아니라 가우스 x 빼기 3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절대값처럼 여러 개가 있을 때 케이스를 분리해야 되냐?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양을 좀 맞춰줄 텐데 가우스 x 빼기 3이라는 걸 조금 연구를 해봅시다. 준비됐나요? 예를 들어서 x가 5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가우스 5는 5입니다. 그죠? 그러면 x 빼기 3이라는 걸 해볼게요. 5 빼기 3이라는 거는 가우스 2니까 2죠? x 빼기 3의 가우스를 씌운 걸 나타내 봤어요.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 가우스 x 씌워서 빼기 3을 해볼게요. 그런데 가우스 기호는 결과는 항상 정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수 빼기 3 이런 식인데 가우스 x가 가우스 5니까 빼기 3 하면 가우스 5는 5라서 5 빼기 3, 2 이렇게 돼요. 그러면 x 빼기 3에서 가우스를 하나 가우스 x를 구해서 빼기 3을 하나 같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가우스 x 빼기 3이라는 녀석은 가우스 x에서 3을 뺀 거와 같아요. 즉 정수 빼기 정수 한 거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식으로 돌아가서요. 가우스 x 빼기 3 대신 가우스 x 빼기 3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가우스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가우스 x 빼기 3 0 이항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t로 바꾸지 말고 바로 한번 가볼게요. 앞선 식을 전개를 하면 가우스 x의 제곱 되겠고 우리 곱셈 공식 전개하듯이 그 다음에 곱한 것의 2배 마이너스 6 가우스 x인데 뒤에 플러스 1 가우스 x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5 가우스 x 이걸 마치 하나의 그냥 문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쪽에 마이너스 3의 제곱인 9 뒤에 마이너스 3 그래서 플러스 6 0 이하 이렇게 하니까 가우스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됐네요. 인수분해 그대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2 곱하기 3 둘 다 마를 주면 합해서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따라서 인수분해는 가우스 x 빼기 2 가우스 x 빼기 3 이게 0 이하야 가우스 x에 대한 2차 부등식 인수분해까지 왔어요. 그러면 가우스 x의 전개를 했을 때 제곱의 개수가 1 양수네. 그러면 0보다 작다 같다는 시옷 사이로 해석을 하자. 그래서 는 0을 만족하는 값이 2, 3이니까 2와 3 사이인데 그냥 x가 아니라 가우스 x가 그렇다고요. 그럼 아까 풀었던 거랑 똑같죠? 가우스 x는 최종적으로 정수가 나오는데 그 정수가 2, 3 사이에 있대요. 그 말은 2일 때거나 3일 때래.
그럼 2가 되는 경우는 x가 2부터 시작하겠죠. 이렇게. 그리고 3까지 갈 수 있는데 가우스 x가 3이 되려면 4가 되면 안 되죠. 알맹이가 4가 되면 가우스 4는 4니까. 그래서 4 직전까지만 되겠구나. 이렇게 해를 찾아줄 수 있겠어요. 사실 절대가 포함된 거, 가우스 비율 포함된 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거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유형으로 가볼게요. 2차 부등식에 해가 주어졌을 때 미정 개수를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이제 흐름이 계속 똑같습니다. 2차 부등식의 해가 적어 놓읍시다. 이 녀석인데 얘가 가장자리로 풀리고 있죠. 2차 부등식의 해가 가장자리로 풀리고 있어요. 그런데 2차 부등식이 주어진 게 보니까 최고창의 개수가 1, 여기 양수네요. 그죠? 그리고 0보다 크다가 보이죠? 이 녀석. 가장자리로 해석되는 게 맞겠구나. 이해되나요? 그럼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경계가 되는 값이 -2, 3이니까 인수분해가 되겠죠. 어떻게? x 더하기 2, x 빼기 3, 그리고 0보다 크다라고 해야 가장자리로 풀리겠죠. 그런데 마침 전개해보면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1번에 주어진 2차 부등식이랑 제곱의 개수도 같고 부등호 방향도 같아요. 그러면 좌변 전개하면 a, b를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좌변 전개합시다. x제곱 2x와 -3x니까 -x, 3수와 -6, 0보다 크다. 따라서 비교하면 a는 -1, b는 -6 되겠습니다. 해가 주어졌을 때 거꾸로 식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봅시다. 또 2차 부등식이 있습니다. 0보다 크다라는 게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기로 0보다 크면 제곱의 개수가 양수면 가장자리로 풀어야 되는데 해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사이값으로 나왔어요. 해가 사이값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부등호가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이면 부등호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부등호가 이렇게 말고 돌아가려면 이때는 A가 음수여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숫자보다 크다는 가장자리인데 그 전제 조건이 제곱의 개수가 양수여야 되거든. 그런데 지금은 크다임에도 불구하고 사이값으로 나왔으니까 제곱의 개수가 음수여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바꾸면서 시옷 모양 사이값으로 풀어줄 수가 있겠어요. A가 음수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2와 1 사이다를 이용해서 제곱의 개수가 1이다, 양수일 때를 먼저 생각해서 부등식을 세워볼게요. 그러면 경계가 되는 x값이 -2와 1이니까 인수분해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사이값이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처음에 주어진 부등식의 가장 큰 차이점이 부등호 방향이 다르잖아.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a란 말이야. a가 음수인 걸 알았으니까 양변에 음수인 a를 곱해줍시다. 그러면 a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돌아가겠죠. 왜냐하면 a가 음수니까. 이렇게 하니까 제곱의 개수 맞춰놨고 부등호 방향도 맞네요. 이제 전개해서 비교하면 되겠죠. 좌변 전개해 보겠습니다. a는 일단 두고요. 전개하면 x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2 0보다 크다. 마지막까지 전개할게요. a 분배를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0보다 크다. 이렇게. 그러면 원래 처음에 주어진 2차 부등식이랑 비교를 해보면 1차의 개수가 -3이라고 했으니까 a가 -3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상수항이 b인데요. b는 -2a랑 같아야 되는데 a가 -3이니까 6이랑 같아요. 이렇게 해서 a와 b를 구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해가 주어졌을 때 거꾸로 2차 부등식을 세우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제곱의 개수가 1이다로 두고 인수분해 된 형태로 쓴 다음에 사이값이면 0보다 작다. 가장자리면 0보다 크다. 이렇게 부등호 방향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유형 가볼게요. 이번에는 조금 복잡해지는 내용인데 한번 해봅시다. x에 대한 2차 부등식, 여기서 2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2차로 써야 되니까 만약에 제곱의 개수가 얼마다라는 얘기가 없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a라는 값으로 주는데 2차 부등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a는 0이 될 수 없다. 여기까지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fx가 0보다 작다의 해가 0보다 작다? 만약에 fx 최고차, 제곱의 개수가 양수면 얘는 사이값으로 풀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해가 마침 사이값으로 풀렸어. 아, 얘는 제곱의 개수가 양수인 2차 부등식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양수인 건 알았지만 얼마인지는 모르니까 이렇게 써야겠죠. 부등식 씁시다. 최고차의 개수가 a라고 잡아주고요. 3과 15가 경계니까 x 빼기 3, x 빼기 15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되고 사이값으로 풀렸으니까 0보다 작다. 이때 a는 0보다 커야겠죠. 이렇게 2차 부등식을 세워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 식이 fx식이다까지가 되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래요? f에 x자리에 2x 플러스 1을 집어넣어서 그것이 0보다 작은 걸 찾으래요. 그럼 x자리에 그대로 집어넣어 봅시다. f에 2x 플러스 1을 넣읍시다. 는요. x자리에 2x 플러스 1을 넣어야 되니까 2x 플러스 1에 빼기 3 한 덩어리, 또 2x 더하기 1 넣어서 빼기 15 한 덩어리, 이렇게 되겠네요. 괄호 정리. A. 첫 번째 괄호는 2x 빼기 2. 두 번째 괄호는 2x 빼기 14. 첫 번째 괄호에서 2를 꺼내고 두 번째 괄호에서도 2를 꺼내면 2 곱하기 2, 4가 되겠네요. 그래서 4a에 2 나왔으니까 x-1, 두 번째는 2 나왔으니까 x-7. 이렇게 인수분해된 형태의 새로운 2차 함수가 됐어요. 얘가 문제에서 원하는 게 0보다 작은 걸 만족하도록 하는 x의 범위를 찾으세요. 그러면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뭐 얘는 당연히 양수겠죠, 그죠? 오,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면서 숫자보다 작네, 사이값으로 풀자. 는 0을 만족하는 게 x는 1 또는 7이니까 사이값은 1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이렇게 해를 찾을 수 있겠어요. 다섯 번째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오늘 수업 시작하면서 했던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이거는 그래프 그려서 한번 보자라고 했습니다. 1번 볼게요. 모든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한대요. 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얘는 아래로 블록한 2차 부등식. 그런데 뭘 해석해야 되냐면 0보다 크다를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커야 된다. 즉 모든 x에 대해서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가면 되겠죠. 그럼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x축은 그래프 아래쪽에 이렇게 붕 떨어지게 그려져야겠구나. 붕 떨어졌다는 의미는 x축과 2차 함수가 만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니까 2차 함수, 좌변 2차 함수예요. 그래서 k 더하기 6이 x축과 만나는, 즉 는 0을 만족하는 해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교점이 없으니까.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가 없다라는 거는 판별식의 도가 0보다 작다. 따라서 짝수 판별식 쓰면 되겠다, 그지? 절반의 제곱 빼기 ac가 0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그러면 정리하면 k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되겠고 인수분해도 깔끔하게 되죠, 그죠? 이렇게 따라서 k 플러스 2와 k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돼서 0보다 작아요. 그럼 또 한 번 해석이네. k에 대한 2차 부등식이고
k 제곱의 개수가 1 양수니까 0보다 작다는 사이값으로 풀어요. 그래서 는 0을 만족하는 값이 마이너스 2와 3이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해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려서 어떻게 위치하는지 그에 따라 는 0으로 뒀던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이거를 흐름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마찬가지네. 그런데 제곱의 개수를 보니까 마이너스 음수예요. 오, 그러면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를 그려놓고 해석하면 되겠군. 그런데 얘가 그려놓고 할까요? 두 가지로 해볼게요.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이제 최고차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어서 한번 하고 위로 볼록한 좌변 이차함수가 됐는데 무엇을 해석하자고 했나 보니까 x축보다 아래 또는 만나는 즉 접하는 경우 모든 x에 대해서 그렇게 돼야 된대요. 그 말은 이차함수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아래쪽으로 다 그려지거나 만나는 것까지는 허용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로 볼록하게 그렸던 이런 녀석에서 아래쪽으로 다 그려지려면 x축이 붕 떠 있거나 등호를 만족하는 즉 같아지는 것까지는 허용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만나는 것까지는 허용한다. 접하거나 두 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마찬가지입니다. 좌변에 있는 이차함수 마이너스 x제곱 빼기 kx 빼기 k 더하기 1 이것이 x축과 만난다 는 0을 만족하는 녀석이 첫 번째 이 녀석이면 교점이 없는 경우 0보다 작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가면 되겠고 이런 경우는 중근을 갖는 경우니까 판별식이 0과 같다라고 가면 되겠죠. 따라서 주어진 식에 판별식을 쓰면 되겠어요. 우리 제곱의 개수는 음수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바꿔봅시다.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것에 판별식을 적어보면요. b제곱 빼기 4ac 이렇게 될 거고 해가 없거나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0 이하야가 되겠어요. 따라서 정리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0 이하 좌변은 정확히 k-2의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얘가 0 이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함수로도 해석을 해보고요. 식으로도 해석을 해보고요. 좌변을 k에 대한 2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아래로 볼록하고 완전 제곱이니까 중근 k 값이 2일 때 k축이랑 접하게 돼요.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은데 얘는 k축 다 위에 있고 딱 하나 k는 2를 제외하고는 모두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건 없어. 그리고 같다를 만족하는 게 딱 하나 k는 2. 그래서 여기에 해는 k는 2 이렇게 되겠어요. 식으로 해석해보면 좌변의 k 빼기 2의 제곱은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0 이하를 만족하는 거는 0보다 작은 건 없으니까 는 0을 만족하는 값밖에 없죠. 그래서 k는 2야. 이렇게 바로 식으로 해석해도 좋겠습니다. 자, 2번을 해석하기를 있는 그대로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일 때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마이너스를 다룰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정리를 먼저 해봅시다. 2번 다시 풀 거예요. 그러면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x제곱 더하기 kx 플러스 k 마이너스 1 그리고 부동호 방향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반대로 바뀌어서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만족하도록 해라 라고 하면 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되겠고 모든 x에 대해서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대요. 그러면 x축은 위에 있으려면 아래쪽으로 쭉 그리거나 같은 것까지 허용하니까 접할 때까지는 허용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교점이 없거나 즉 판별식의 부호가 0보다 작거나 교점이 하나, 접할 때 하나니까 중근에 간다. 즉 판별식이 는 0이다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 적어보면요. k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렇게 되겠죠.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아까 풀었던 내용이랑 똑같은 결론은 오겠네요. 그죠? 총 9개를 해보려고 했는데 5개밖에 못 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아래쪽에 확인 변형 발전 문제는 페이지 276페이지까지 있는 것 다 풀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월요일에 남은 이제 익힌 문제 풀어놓고 그 다음에 쌤이랑 문제풀이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플 교과서 그 다음에 마플 시너지 둘 다 가져와서 여러분들 진도에 맞춰가지고 쌤한테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어요. 여기까지.